만약 지구상의 모든 산소가 사라진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영원히는 아니고 단 5초 동안만요. 단 5초 동안 세상에서 산소가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정말 상쾌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들이마시고 있는 것이 바로 산소니까요. 그리고 이 산소는 약 21%를 차지합니다. 우리 지구의 대기 중에서 말이죠. 그리고 78%는 질소입니다. 비록 산소가 우리 대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체입니다. 산소가 없다면 식물과 동물, 물 그리고 우리 인류는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5초라는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산소가 없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숨을 참을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30초 동안은요. 그래서 5초는 여러분에게 아주 순식간일 겁니다. 몸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호흡은 사실 평소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떨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 5초 만에 지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산소가 없다면 후버댐과는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겁니다. 돔 형태의 건축물이나 판테온 그리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다른 모든 것들과도요. 이런 건축물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산소는 아주 특별한 결합제로서 콘크리트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콘크리트는 그저 먼지에 불과합니다. 건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코팅 처리되지 않은 모든 금속들은 순식간에 서로 달라붙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는 금속 표면에 산화층이 존재해서 금속들이 서로 용접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인데 이 보호층이 없다면 금속들은 즉각적으로 서로 융합되어 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연히 해변에서 쉬고 있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심각한 일광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존층 즉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산소를 없애면 지구는 극도로 위험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광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바로 태양의 자외선 말입니다. 햇볕에 심하게 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귀 속의 내이가 터져버릴 겁니다. 산소를 잃는다는 것은 21%의 기압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기압 변화는 해수면 높이에 있다가 순식간에 2000m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잠깐은 재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오래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산소가 없으면 불도 피울 수 없습니다. 엔진의 연소 과정이나 그리고 모든 교통수단의 작동이 아예 불가능해지면서 하늘을 날던 비행기들이 추락할 것이고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멈춰 설 겁니다. 햇빛이 지구에 닿기 전에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질 것입니다. 태양에서 온 빛은 공기 중에 수많은 입자들에 반사됩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산소가 없다면 반사될 입자가 줄어들어 하늘은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지구의 지각은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지각은 45%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각은 완전히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 여러분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낙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과 모든 생명체들이 이 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무수히 많은 원자들 뿐이겠죠. 주변을 떠돌며 서로 결합하는 원자들 말입니다. 하지만 파괴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아닙니다. 건물들과 산맥들 그리고 심지어 행성 전체가 둥둥 떠다니는 입자 더미로 변해버릴 겁니다. 우주 공간 속에서요. 모든 산소가 사라지고 나면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H2O의 알파벳 O는 산소를 의미합니다. 즉 지구상의 모든 물은 순식간에 수소로 변해서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지구는 수소가 스스로 붕괴할 만큼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태양에서처럼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때 생명이 넘쳐나던 바다가 있던 곳은 이제 소금과 칼슘 더미만 남게 되고 만연설이나 빙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강에는 그저 흙더미만 남아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의 구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구름은 응결된 물방울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던 액체이자 지구 전체가 의존하던 그 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지구 전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말이죠. 모든 물이 증발해버리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핵연료봉을 냉각시킬 수 없게 됩니다. 원자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연쇄 반응 즉 핵분열 반응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점점 더 많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설 내부의 극심한 과열을 초래하며 주변 지역의 모든 것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킵니다. 다행히도 연료봉 내부의 입자들은 이미 분리된 상태라 핵폭발을 일으킬 만큼 농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목조 주택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나무의 40% 이상이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들은 형체도 없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그러하듯 산소와 질소 결합, 탄소 그리고 이들의 다른 원자들마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든 보호막 같은 곳에 들어가 이 모든 시간 동안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구 자체가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행성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산소는 지각과 멘틀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행성 표면 전체가 먼지로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원소들 사이에 약간의 결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산소가 사라진 직후의 첫 몇 초 동안은 마치 단단한 지표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스스로 증발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철 혼합물 속을 이리저리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규소 그리고 알루미늄과 함께 소량의 다른 원소들이 섞인 채로요. 모든 산소가 사라지고 몇 초 후 모든 원소와 분자들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지구 핵의 정확한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철과 니켈 외에 말이죠. 하지만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꽤 많은 양의 산소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요.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만약 모든 산소가 사라지게 된다고 해도 지구의 핵은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모든 먼지와 지구가 산산조각 난 후 남은 분자들은 행성의 밀도 높은 핵으로 다시 끌려갈 것입니다. 원소와 입자들이 다시 압축되기 시작하고 산소가 없는 새로운 행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지구는 광물 구성이 아주 다를 것입니다. 이전의 행성과 비교해서요. 산소 속에 스페리쉬와 황화철이 존재하게 되어 산소를 포함한 공기가 점점 더 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구는 심지어 하나의 행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진 행성 말이죠.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외계 생명체라도 그것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가짜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요. 산소가 사라지고 5초에서 1분이 지난 후 이 시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소를 포함한 모든 분자들이 부서졌고 행성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남아있지 않으며 남은 것들의 대부분은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지 못하고 그 대신 떠다니는 입자들의 구름이 되어 지구의 핵에서 남은 것들 주위를 맴돌게 됩니다. 하지만 매 초가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입자들이 핵의 무게 중심으로 끌려가게 되고 새로운 행성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말이죠. 모든 산소가 원래 있던 정확한 위치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산소가 사라졌던 바로 그 자리로 말입니다. 산소는 즉시 원자들과 결합하기 시작하며 다른 자유 원자들과 함께 과거 지구를 구성했던 분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원소 중 일부는 이미 다른 분자로 융합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의 지구보다 대기 중의 자유산소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산소가 수소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산소가 이 과정에 흡수되어 지표면 전체가 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겠지만 이 새로운 물의 세계에서 산소는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우리 행성의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단단하게 결속시켜 줄 것입니다. 생명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우주에서 생명체라는 존재가 그리 희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이 지나면 생명체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산소가 대기에 다시 혼합되면서 지구 형성 과정에 존재했던 모든 조건들이 이 행성에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과거 생명체를 발달시킨 초기의 촉매제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일은 두 번째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흐르고 진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말입니다. 새로운 지구에 서식하게 될 생물과 식물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체들과 비교하면 말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약 모든 산소가 다시 한번 사라지게 된다면 이 새로운 생명체들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종말의 시나리오가 우리 행성에 다시 벌어진다면 말입니다.